단독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이렇게 짧게 4분 정도 이 확대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이때도 두 사람이 딱히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통역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혹시 두 사람이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냐 했는데 봤더니 특별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살짝 웃기만 하는 정도의 모습이고 당시 이때도 수영장 옆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날씨가 너무 습해서 단독으로 수영장 옆에서 얘기하는 것은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4분 정도의 산책.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짧았죠. 다시 기억을 되돌려보면 6월로, 작년 6월로 되돌려보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비스트, 자기 캐딜락 원을 보여주면서 여기 한번 타보시겠습니까까지 하고 문까지 맞아,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는 좀 아닙니다. 뭐 이런 모습까지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별다른 대화도 없었고 아까 박소연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풀사이드를 좀 걸으면서 분위기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있었는데 누가 저걸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했다. 사실 뭐 베트남이 저 당시에 굉장히 날씨가 덥다는 건 뭐 갑자기 날씨가 습해졌을 리도 없고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 되짚어 볼 때 뭔가 이상 징후들이 계속 하나씩 있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정돼 있던 오찬이 갑자기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 호텔에서는 지금 식당이 이렇게 오찬이 준비되어 있어서 썰렁한 모습만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원래 당시에 어제까지만 해도 만찬도 이 미국 측에서 굉장히 좀 슈퍼 심플하게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만찬은 제대로 소화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준비를 정성스럽게 했던 오찬은 지금 소화를 못한 거죠. 취소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찬이 있을 거로 준비했기 때문에 음식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상당히 호화로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렇다면 저 비용은 다 지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측에서는 뭐 당연히 좀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비용 지불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 내일부터라도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열받아서 베트남 일정을 소화하지 않게 않느냐라고 했을 때 비용 때문에 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 정부가 모든 비용을 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겪고 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비용들을 다 지금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평화선언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그리고 하노이가 국제적인 어떤 평화의 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서 수백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저걸 다 해준 거거든요. 근데 오찬장을 저렇게 준비해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취소했을 때 저 많은 비용들을 생각하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좀 힘들더라도 1박 2일의 베트남 일정은 소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회담이 결렬이 될 것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확대 회담에 이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도 좀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볼턴 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원래 갑자기 이쪽 이제 베트남으로 건너와서 이 회담에 참석을 하면서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무엇보다도 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확대 회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도 맞지 않아요. 3대 3도 아니고 미국 측에 한 명이 더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회담 자리에 배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맞은편에는 북한 관계자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볼턴 보좌관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4대 3이라는 게 뭐 미국 쪽에 사람이 북한 쪽이죠. 북한 쪽에 사람이 없었을 리도 만무하고 뭐 안 치려면 누구를 못 앉혔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앞자리를 비워놓은 거는 뭐 볼턴 보좌관에 대한 어떤 약간의 반감들이 계속 있었죠. 사실은 뭐 관영 매체를 통해서 뭐 인간 흡혈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던 인물인데 결국 환영받지 못한 그런 볼턴 보좌관이지만 물론 볼턴 보좌관은 자기 때문에 저 회담이 되는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기는 원칙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뭐 저런 것들이 하나씩 이상 징후들이 쌓여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충격적인 그런 걸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저 사진 딱 보면 또 보십시오. 북한 인물들은 4명 모두 의자 등받이에서 바짝 당겨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한결같이. 미국은 그에 비해서 등받이 탁 하고 여유 있게 앉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 심리 상태에서 쫓기고 있다는 거죠. 거의 지금 매달리는 모양새 아닙니까? 4명 다. 저쪽은 이렇게 등 이렇게 대고, 볼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 사진 하나 가지고도 저 회담장의 분위기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코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마치 짠 듯이 정말 김정은부터 앞으로 지금 매달리는 이게 사정하는 이 코드 아닙니까? 네 명 다. 동시에. 볼턴이 앉아있는 저 상황이 만약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 하면은 단독 회담에서 일단 대충의 이제 방향을 합의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는 자리일 텐데 문구를 조율하는 데서 지금 사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영변의 이 동결 정도만 가지고 더 이상은 할 생각이 없더라. 그러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변의 동결이라는 카드를 계속 김정은이 고집을 했을 때 그 영변 동결의 역사에 대해서 볼턴이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의 핵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994년에 제네바 합의 때도 이게 동결대 보상이라고 그래서 동결을 하는 조건으로 중위 50만 톤을 매년 줬다 우리가.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동결했다가 결국 풀어가지고 다 또 플루토늄 만들어서 핵무기 만들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9.19 공동선명에 또다시 북한이 갖고 나온 카드가 영변의 동결과 불능화였어요. 영변의 스위치를 내리고 불능할 테니 또 중위 50만 톤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합의했다가 또 깨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볼턴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슈퍼 매파이고 북한 핵 문제가 협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으로 되지 않는 중요한 상징적 사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제 추측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대 입장을 하면서 볼턴한테 그 영변 동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할 겁니다. 너희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게 되겠느냐. 근데 또 결국 가지고 나온 게 결국 영변 동결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북한으로서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의 저 자리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북한한테 굉장히 부담일 수 있고 실제로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볼턴이 했던 말 한마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식이나 이런 접근 방법 한마디가 북한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